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프콘 우당탕탕 신입 PM 성장기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함께한 우한 형제들의 오주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제 세션이 첫 세션이고 10시 반이라는 이른 오전이라서 많은 분들이 안 와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꽤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인프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PMPO 세션이 추가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첫 포문을 열게 되었고 저는 이제 신입으로서 성장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입 때는 누구보다도 시행착오와 이런 실수, 우당탕탕한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가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인턴 경험이 아직 풀타임 경험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따끈따끈한 신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작년에 이제 우한 인턴이라고 하는 공개 채용을 통해서 우한 형제들에서 신입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여러분들 혹시 비마트를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마트에서 이제 물건들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뒷단의 물류 플랫폼을 기획하고 고도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PM이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PM의 성장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들,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나요? 또 갑자기 문득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생각이 안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구글에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성장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다양한 이미지가 나왔는데 전 이 중에서 이 이미지가 좀 PM의 성장과 가장 좀 밀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PM들은 항상 제품과 함께하기 때문에 제품의 실패와 성공을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시도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패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PM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사진을 보면 밑에 또 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PM들은 항상 혼자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고객, 개발자, 영업, 디자이너, CX, 사업 개발 뭐 이런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PM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또한 이런 과정들을 겪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저의 이야기 중에 오늘은 두 가지를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중국어를 플랫폼을 만들었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우한 형제들에서 첫 프로젝트를 맡았던 이야기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다들 아프리카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면 굉장히 흥미로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쉽게 말하면 이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번개장터나 당근 마켓과 같은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판매자, 구매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왜 이렇게 하게 되었냐면 당시 이제 현지에서는 중고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어요. 콩고도 빠르게 휴대폰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중고 휴대폰이 굉장히 성장을 했고 이때 이제 페이스북과 왓츠앱에서 다양한 거래가 발생했는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잘 보면 이제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가격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보니까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1000개 중에 한 700개 이상이 사진도 없고 가격도 없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면 구매자가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제한되겠죠? 그러면 어떤 게 여러분들 바로 우려가 되시나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사기 거래나 이런 불안전 거래가 발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를 공개 저격하기도 하고 설명과 다른 제품을 받았다는 걸 올리면서 사기 거래를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배터리를 굉장히 값싼 제품으로 바꿔서 한 며칠은 잘 되다가 그 뒤에는 갑자기 고장 나는 경우들도 많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콩고에 있는 이런 중고 거래를 하는 플랫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이런 앱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진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꼭 넣도록 이런 기능도 만들어 보고
가격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런 그래프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뭐 당연히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들고 채팅 그리고 결제 뭐 배송 이런 것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한 7, 8개월 정도 열심히 뚜뚜따따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 프로덕트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결과는 MAU 2명을 만든 프로덕트가 나오게 됐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희망편이 딱 배포하기 전에 저희 팀의 모습이었어요. 아, 이제 막 잘 될 것 같고, 아, 우리 문제를 잘 해결한 것 같아. 이런 생각에 가득 찼지만 막상 까보고 보니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었어요. 이런 프로덕트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실패한 프로덕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실패를 했을까를 끝나고 나서 곱씹어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돌이켜 보면 실패할 것 같은 단서들은 많이 있었어요. 앱이 좀 친절하지 않았고 버그도 많아서 틈만 나면 튕기긴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왜 이렇게 내가 우리 팀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거를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만이 실패의 원인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뼈아팠던 것은 진짜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던 게 컸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솔루션에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고객한테 보여주는 피상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이런 기능은 어떨까? 이런 기능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진짜 문제란 무엇일까요?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고객이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 돈을 내고서라도 이 프로덕트를 쓰고 싶게 만드는 문제, 그런 진짜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못했던 것 같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문제가 많아도 왜 사람들이 거래를 계속할까? 판매자, 구매자들 간의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일까? 고객이 돈을 지불할 만큼 써보고 싶은 서비스, 그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싶을 만큼 해결하고 싶은 그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 정말 딱 하나만 집중해야 된다면 어떤 것일까? 앱이 정말로 좋은 방법일까? 이런 고민들이 저는 진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문제가 없으니까 발생했었던 다양한 이런 삐걱거림의 원인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12시 방향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짜 문제가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 팀원이 총 5명이 있었는데 각자 하고 싶은 게 다양했어요. 그러다 본데 문제가 정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어서 각자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의사결정하는데 끝이 안 나고 뭔가 이제 뭐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회사라고 하면은 대표가 그래 이거 만들자 뭐 결단을 하면 모르겠지만 같은 팀원들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다 해보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았고 깊게 고민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 깊이가 없었고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상황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부터 고쳐야 돼? 에서도 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또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니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바로 진짜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폼에 대해서 몰랐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렇게 판매자, 구매자들이 들어와서 이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를 꿈꿨어요. 하지만 현실은 바로 이랬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판매자, 구매자가 있어야 서로 네트워킹이 일어날 텐데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저희는 현실을 몰랐던 거죠. 이런 걸 이제 콜드 스타트 프로브럼이라고 말을 해요. 머신러닝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모델이 처음에 최적화를 할 때 학습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성능을 내지 못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플랫폼도 마찬가지죠. 구매자, 판매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즉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하는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는 것을 관가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초기에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근이나 배민 다양한 플랫폼 회사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물론 정답은 없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한쪽 조금이라도 더 비대칭적인 플레이어를 찾아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버는
기사들을 많이 모았다든지 혹은 당근은 구매자들을 모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쪽의 플레이어를 집중해서 했던 것들을 노력을 했었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플랫폼을 키워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되게 웃긴 건 한쪽만 생각을 하다 보면 다른 쪽을 또 놓치면 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구매자들을 위해서 배터리나 자세한 정보를 올리게끔 글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구매자들은 좋겠죠. 좋은 글들을 볼 텐데. 근데 문제는 판매자들이 그런 귀찮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결국 좋은 글을 올리려면 판매자들한테는 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판매자들한테 더 좋은 글을 올리게 편리한 기능을 제공할까? 이런 식으로 상충되는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플랫폼에 대해서 기획을 하거나 PM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항상 균형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저는 아이디어, 솔루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그런 PM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게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PM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선별할 줄 알아야 되고 꼭 필요한 거를 만들 줄 아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덕트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누가 있는지, 고객 한 명만 생각하면 안 되죠. 판매자도 생각하고 구매자도 생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생각할 줄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여기에 또 PM으로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 메이커들과 함께 프로덕트를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꼈던 이런 다양한 레슨런도 실제로 개발자, 우리 디자이너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얻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PM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PM이 왜 필요할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서 프로덕트에 녹여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한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온라인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개발해야 된다라는 걸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게 PM의 중요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신입 PM으로서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나는 도메인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과거에 이런 했던 경험도 없고 데이터도 솔직히 잘 못 보겠는데, 짬이 없는데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았고 지금도 계속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이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우한 형제들에서 입사 후 처음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제가 했던 고민들과 어떤 액션을 했는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이제 TMS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정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마트를 물건을 구매하면 각 전국에 이제 PPC라고 하는 작은 도시명 창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창고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계속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에 있는 큰 대규모 물류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 밤에 차량들 100대 수백 대를 써서 각 전국의 PPC로 차량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일련의 과정들, 이런 운송을 하는 시스템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시스템을 TMS라고 하고,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고 엑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수기로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글 시트가 안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초기에는 유동성 있게 구글 시트로 일하는 게 더 좋았지만 규모가 점점 커가면서 비마트의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물류가 정말 커져가면서 이제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시스템의 데이터를 쌓아서 그걸 고도화하는 것들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개선 과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서
이제 배차 계획과 실행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치고는 좀 큰 범위를 담당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면서도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무엇이 중요할까? 저희가 기획의 앞단의 과정을 생각하면 이런 네 가지의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요구사항을 잘 도출하는 것,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앞단이 결국 탄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되고 문제를 잘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콩고 프로젝트처럼. 그렇기 때문에 앞단을 정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했어요. 이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팀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팀에서 어떤 걸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내가 비록 신입이고 아직 부족하지만 내가 팀에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조금 고민을 하다 보니 오히려 부담감이 좀 덜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두 가지의 포인트를 조금 찾아보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레이한 영역을 찾아보자. 그리고 누구도 손을 쉽게 못 댄 영역을 찾아보자. 일을 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영역들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하지만 시간을 많이 써야 돼서 놓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럴 때 새로운 사람, 신입이라면 이 영역들을 건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고객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를 많이 해보자. 우리 팀에서 제일 내가 고객을 알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비스는 이제 새벽에 일을 하세요. 고객분들이 밤 10시부터 7시에 퇴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시간에는 이 고객들을 알아가기 어렵고 이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제가 밤 10시, 11시에 내가 더 노력을 하자. 내가 조금 더 일을 더 해보면서 고객을 알아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액션들은 이런 게 있었어요. 현장에서 이제 저희 프로덕트 조직을 위해서 설명의 영상을 주셨거든요. 저는 이 영상을 다운받아서 수십 번을 돌려본 것 같아요. 수십 번 돌려보고 하나하나 다 캡처를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다 적으면서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기록을 하니까 이게 결국 제 기획의 근거가 되더라고요. 아, 고객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다. 고객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근거를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이제 시트프레드 시트를 쓰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지켜봤어요. 밤 10시에 이제 집에서 이제 조용히 시트를 들어갑니다. 구글 시트를 쓰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상단에 어떤 사람들이 쓰는지가 나오고 이 사람들을 클릭하면 이 사람들이 어느 셀에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계속 터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을 움직이는지를 계속 트래킹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한테 전달하기 어려운 무의식적인 이런 사용성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여기서 버벅거리지? 여기서 어떤 어려운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굉장히 다양한 수식들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하나 저는 뜯어봤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수식을 걸었을까? 왜 여기와 여기를 왜 걸었을까? 이런 거를 계속 찾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비즈니스 로직들이 숨어 있던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책을 짜고 시스템에 이런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를 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찾아가고 이제 틈틈이 현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저는 현장에 갔던 것 같아요. 인천에 이렇게 대형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밤 10시에 이제 야간에 이제 택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갑니다. 가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들 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거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거 이렇게 하셨어요? 하니까 굉장히 질문을 잘 해주세요. 일단 현장에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고 현장에서 느끼는 게 진짜 인사이트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가 보니까 굉장히 더 저와 유대관계를 많이 쌓을 수 있었고 그동안 몰랐던 말을 못 해주셨던 다양한 정보들도 계속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을 제가 계속 가지다 보니 계속 기획과 디벨롭이 되고 문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런 수기로 했던 업무들을 무사히 시스템으로 잘 녹여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결과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세하게 궁금하신 내용들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우아한 형제들 기술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QR 코드를 따라가시면 이 글을 통해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레슨러는 간단히 공유하자면 고객에 대해서 진짜 깊은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PM은 항상 고객의 입장만 대변해서는 안 돼요. 고객의 입장을 알면서 비즈니스, 테크, UX 다양한 영역들을 같이 균형해서 볼 줄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누구보다 내가 이 고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를 되물어 보면서 찾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객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고객들이 요구사항을 주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 요구사항만 믿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고객들도 바쁘고 자기들이 뭘 중요시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3번은 2번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할 수가 있어서 처음에 기획할 때 놓쳤던 것들이 나중에 중요하다는 게 발견돼서 고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앞단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것이 내가 정말 팀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내가 말을 더 잘했다기보다는 앞단을 정말 탄탄하게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고객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를 갔던 것들이 인정을 받고 그들도 문제를 공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를 했을 때 왜 이게 문제야? 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로 자연스럽게 저희들의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입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인턴을 하다 보면은 사수도 굉장히 바쁠 수도 있고 팀이 바쁘게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낙담하시지 말고 우리 팀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 팀이 손을 쉽게 못 댄 게 무엇일지를 찾아보고 먼저 이런 걸 알아가 보신다면 뜻하지 않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오실 수도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이런 짧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내용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우아한 형제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런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시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들은 이런 다양한 방법론들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정말 좋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말 고민을 하면 좋을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특히 신입과 주니어라면 진짜 내가 고객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과제에 진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깊게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